쥐띠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쥐띠에게 정말 중요한 한 해인데요. 옷 하나 잘못 입으면 들어올 재물도 막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쥐띠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옷차림과 금전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모일까? 왜 좋은 기회가 내게는 안 올까? 왜 하는 일마다 조금씩 어긋날까? 사실 그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입는 옷과 몸에 지니는 물건 속에 말이지요. 운과 재물이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옷차림 하나, 신발 한 켤레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고 같이 일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옷차림이 주는 힘입니다. 큰 기업을 세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발 한 켤레를 10년 넘게 신으셨다고 합니다. 밑창을 갈고 굽을 갈아가면서 말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가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 신던 신발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운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안 풀립니다. 그 운은 여러분이 매일 입는 옷, 매일 신는 신발, 매일 매는 가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쥐띠분들이 2026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옷차림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헐렁하고 늘어난 옷은 당장 버리세요. 집에서 입던 티셔츠가 목이 늘어나고 소매가 축 처졌는데도 그냥 입고 계신가요? 그럼 안 됩니다. 늘어난 옷을 입으면 사람도 축 처지게 됩니다. 기운이 빠지는 것이지요. 풍수에서는 생기와 죽은 기운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생기가 넘치는 곳에는 좋은 일이 생기고 돈도 모입니다. 하지만 죽은 기운이 도는 곳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어난 옷은 바로 죽은 기운을 가진 옷입니다. 옷이 늘어났다는 건 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입고 다니면 여러분의 운도 수명이 다한 것처럼 죽어버립니다.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특히 세탁소에서 주는 철로 된 옷걸이, 집에 많이 있으시죠? 그거 당장 버리세요. 철제 옷걸이에 옷을 걸어두면 무게 때문에 옷이 쉽게 늘어납니다.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옷걸이를 쓰세요. 쥐띠는 원래 똑 부러지고 깔끔한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옷을 입으면 그 기운이 죽어버립니다. 특히 2026년 쥐띠는 대인관계에서 좋은 기회가 많이 올 한 해입니다.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옷들을 한번 꺼내보세요. 목이 늘어났거나 소매가 축 처진 옷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니까 마음도 옷장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주름진 외투나 정장은 절대 안 됩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가시느라 정장 재킷이 구겨진 채로 입고 다니시나요? 주름진 옷은 여러분의 인생도 구겨지게 만듭니다. 풍수에서는 옷의 주름이 곧 운의 주름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정장이 구겨져 있으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준비성이 없구나, 저 사람은 대충대충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요즘 세탁소 가는 것도 귀찮다고 집에서 대충 빨아 입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특히 외출할 때 입는 외투나 정장만큼은 꼭 세탁소에 맡기세요.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게 투자입니다. 깔끔한 옷차림이 곧 돈을 불러오는 투자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외출하실 때 옷에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입고 나가셨지요. 그게 예의였고 그게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운을 부릅니다. 정장이나 외투를 입고 나가실 때는 꼭 거울 앞에서 한번 확인하세요. 주름이 있는지, 먼지가 묻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몇 초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낡고 더러운 신발은 당장 버리세요. 신발이 낡았는데도 아깝다고 계속 신고 계신가요? 밑창이 닳아서 구멍까지 났는데 그냥 신으시나요? 그럼 큰일입니다. 신발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결정합니다. 좋은 길로 갈지
나쁜 길로 갈지를 신발이 정한다는 뜻이지요. 풍수에서는 신발을 운을 막는 가장 큰 요소로 봅니다. 낡고 지저분한 신발만큼 운을 막는 게 없다고 합니다. 낡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건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지요. 한마디로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쥐띠는 2026년에 발로 뛰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하고 여기저기 다녀야 할 일이 많은데 신발이 낡고 더러우면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신으세요. 하얀 운동화가 누렇게 변했는데도 그냥 신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구두도 광을 내서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나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네 번째, 검은색 옷만 계속 입지 마세요. 검은색 옷이 편하시죠? 때도 안 타고 어디든 잘 어울리니까요. 그래서 옷장을 열어보면 검은색 옷만 가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검은색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침표를 찍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검은색 옷만 입으면 새로운 시작이 어렵습니다. 돈도 새로 들어오지 않고 좋은 일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히 쥐띠는 2026년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검은색만 입고 다니면 그 출발이 막혀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과학적으로도 검은색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기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소심해집니다. 매사 의욕이 상실되고 침체된 느낌을 겪게 된다고 하죠. 그렇다고 검은색을 아예 입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검은색 바지나 치마를 입으셔도 됩니다. 대신 위에는 꼭 밝은 색 옷을 입으세요. 하얀색, 베이지색, 연한 파란색 같은 색이 좋습니다. 안에 입는 옷이라도 밝은 색으로 입으시면 검은색의 무거운 기운이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아무 장식도 없는 옷차림은 피하세요. 목걸이도 없고 시계도 없고 귀걸이도 없이 그냥 옷만 입고 다니시나요? 그럼 안 됩니다. 사람은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정갈함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만듭니다. 남자분들은 시계 하나만 차셔도 됩니다. 비싼 시계일 필요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목걸이나 귀걸이 중에 하나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식은 빛을 반사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 시선이 곧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걸이를 3개씩 걸치거나 반지를 10개씩 끼시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딱 한두 가지만 단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쥐띠의 금전운을 높이는 옷차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쥐띠에게 좋은 색은 파란색과 회색입니다. 2026년 쥐띠에게는 파란색이 특히 좋습니다. 파란색은 물의 색인데 쥐는 원래 물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진한 남색도 좋고 하늘색도 좋습니다. 파란색 셔츠나 블라우스를 한 벌 장만하셔서 중요한 일 있을 때 입으세요. 회색도 쥐띠에게 좋습니다. 회색은 중간색이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난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쥐띠는 똑똑하고 영리한 띠라서 회색이 그 특성을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둘째,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하세요. 쥐띠는 원래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화려한 무늬나 큰 글씨가 박힌 옷보다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무지 티셔츠나 단색 셔츠가 좋고 여자분들은 심플한 원피스나 블라우스가 좋습니다. 셋째, 옷은 몸에 딱 맞는 걸 입으세요. 너무 헐렁한 옷도 안 좋고 너무 꽉 끼는 옷도 안 좋습니다. 딱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운도 딱 맞게 들어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제일 멋있습니다. 넷째, 좋은 소재의 옷을 입으세요.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소재가 좋은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면이나 울 소재처럼 천연 소재가 좋습니다. 값이 싸도 좋습니다. 대신 세탁을 자주 해서 항상 깨끗하게 입으세요. 이제 가방 안에 꼭 넣어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벌들과 부자의 가방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첫째, 깨끗한
지갑과 약간의 현금입니다. 요즘은 다 카드로 계산하시죠? 그래도 지갑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은 꼭 넣어두세요. 풍수에서는 왜 집안에 저금통이나 금고를 꼭 두라고 할까요?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지갑이 텅텅 비어 있으면 돈도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직접 주는 것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합니다. 카지노에서는 반드시 칩을 사용하는데 돈의 감각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직접 만지고 물건값을 돈으로 직접 지불해야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며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갑 속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갑은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영수증이 구겨져 있거나 카드가 여기저기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족 사진의 경우 가족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찍힌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수일 내로 나가서 한 장 찍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꺼내보세요. 당신의 가족들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작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세요. 거울로 자주 자신을 비춰보세요. 옷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머리가 정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울은 풍수적으로 재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풍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집안의 번영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거울의 위치인 것이지요. 항상 작은 거울을 가방 속에 넣어서 다니세요. 분명 작은 흐트러짐에도 스스로 신경 쓰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운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셋째, 호환석 팔찌를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혹시 호환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호랑이처럼 강하고 힘찬 기운을 가진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호환석은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보석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나쁜 기운을 막아내고 좋은 기운만 끌어당긴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귀하게 여겼지요. 부자들은 이 호환석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호환석은 가방에 넣어 다녀도 좋지만 특히 팔찌로 착용하면 금전운 상승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손목은 몸의 기운이 흐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면 좋은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되지요. 게다가 팔찌로 착용하면 늘 눈에 보이니까 좋은 기운을 항상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호환석 팔찌가 금전운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지인 선물로도 호환석 팔찌를 많이 찾으십니다. 새해 선물로 딱 좋기 때문이죠. 특히 2026년 쥐띠분들께는 더욱 좋은 해를 보내시라는 의미로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단체에서도 많이 주문하셔서 현재 주문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수작업으로 정성껏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년 할인 혜택은 곧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길잡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구독 후 여러분의 2026년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꼭 참여해 보세요. 구매 링크는 댓글 고정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쥐띠의 금전운을 확실하게 높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신발과 벨트, 그리고 장신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은 일이 잘 풀릴 때 신던 것은 계속 신으세요. 조금 낡아도 수선해서 신으세요. 큰 기업을 세운 분들은 자신이 성공할 때 신었던 구두를 수십 년 동안 수선해가며 신었습니다. 구두가 자신의 성공운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발이 1000냥이면 모자는 100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성장하고 있다면 구두 역시 계속 신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일 먼저 구두부터 바꾸어 보세요. 구두를 바꿀 때는 모양과 상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벨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옷매무새는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말투가 좋은 첫인상을 남깁니다. 옷매무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벨트입니다. 남자라면 벨트가 너무 오래되어 계속 풀리지는 않는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새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야 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장신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걸이는 너무 굵지 않은 걸 하세요. 가느다란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펜던트가 있는 게 좋습니다. 펜던트는 기운을 모아줍니다. 목걸이를 통해 자신의 재물운을 살리고 싶다면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펜던트가 있어야 합니다. 금목걸이를 치렁치렁하게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강한 기운을 발산하다 보니 오히려 보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귀가 재물운과 성취운을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는 귀걸이는 최고의 풍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가느다랗고 작은 것으로 조금 늘어진 것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반지는 하나만 하는 게 가장 좋고 많아도 2개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재물운을 위한 반지는 반드시 약지에 끼워야 합니다.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세요. 다른 손가락은 다 펴져도 약지 하나는 잘 펴지지 않습니다. 손의 근육이 약지로 모이기 때문에 약지를 손에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목에 차는 팔찌도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환석 팔찌가 특히 좋은데요. 손목은 심장과 가까운 곳이라 기운의 흐름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가진 팔찌를 차면 그 효과가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동자처럼 강한 보호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금전운과 관련이 깊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손목에 항상 차고 다니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환석 팔찌가 주는 힘입니다. 팔찌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정도가 딱 좋지요. 그래야 품격 있어 보입니다. 호환석 팔찌는 자연스러운 광택이 있어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쥐띠에게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옷차림만 조금 신경 써도 운이 달라집니다. 늘어난 옷은 버리고 주름진 옷은 다리고 낡은 신발은 갈아 신으세요. 검은색만 입지 말고 파란색이나 회색 옷을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으세요. 지갑에 현금과 가족 사진을 넣고 거울과 호환석 팔찌를 가지고 다니세요. 신발은 잘 풀릴 때 것은 계속 신고 안 풀릴 때는 바꾸세요. 벨트는 헐렁하지 않게 매고 목걸이는 가느다란 것으로 펜던트를 달아서 하세요. 귀걸이는 작고 가느다란 것으로 하고 반지는 약지에 한두 개만 끼세요. 그리고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다니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2026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돈도 따라오고 기회도 따라올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좋은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쥐띠 여러분, 올해는 꼭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